네, 빈출 내용 보기 전에 한 가지 저희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공유 무조건 여러분들 예습 다 해 오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루지 않았던 판례 그것만 수업 시간에 다루고 정리는 빈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 덩치가 좀 커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상권에서 공부를 안 했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때 임대차까지 같이 합니다. 임대차, 임차인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얘들이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그래서 여기다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이미 공부했던 내용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 오시고 그 다음에 빈출을 통해 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정리한다.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출 쫙 나갈 때 괴롭습니다. 나갈 때 괴롭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진도라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입니다. 한 번도. 근데 올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새롭게 다뤄야 되니까. 자, 263페이지 펼치십시오. 네, 틀린 질문들 쫙 읽어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는,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이 아니라 뭘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를 한다. 다음,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 후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잘못됐죠? 형성 판결이면 판결 확정 시겠지만 이행 판결에 기한 물권 변동 후 시기는 이 판결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때 물권 등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 등기 필요 없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하면은 잘못됐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그 강제 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일단 다른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그랬죠. 등기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거를 양도하고자 한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거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버리죠. 그 말은 말소등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소등기가 있어야 소멸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요. 7번.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한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취득과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한 단독 소유권 취득. 이게 협의 분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둘 다 등기가 필요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이니까 그 경우는 등기가 필요가 없지만 현물 분할의 합의라든지 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전부 다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7번 잘못됐습니다. 다음 8번.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그 다음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죠.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법정갱신, 경매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다. 다음 점유취득 시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지역권의 점유취득 시효는 당연히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등기가 필요도 없고 등기할 방법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뒤쪽 앞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0번.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법률 규정이죠.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등기 필요 없죠.
복도나 계단 같은 거 등기할 수도 없다. 거기에 대한 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11번 교환계약 등기 필요하죠. 다음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똑같은 말입니다. 등기가 필요하다.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잘못됐고 12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그러면 갑이 신축했으니까 신축자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매수인 을에게는 등기가 필요하죠. 여기는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 후에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회복기간 내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발생 요건이지 전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2번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와 똑같은 표현이 아래 해설.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다. 유효하죠? 아까 주차장 건물 나왔던 그 판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4번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라는 것은 등기 원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등기를 하기로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시고요. 1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200조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부동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된 부동산이니까 이거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르는 것이지 점유의 추정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돼서는 안 되겠죠. 적법 말소라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 출제가 되었고 3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나와 있고 4번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5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이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기억이 안 나 판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 작년 정답 지문이기도 하죠. 등기부상 권리변동 후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원용. 어떠한 소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같은 거 주장하는 거.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귀신은 귀신인데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한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한 격려된 등기라도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다.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8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정된다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번 가등기는 실제법 사효력이 없다. 추정력도 없는 거죠. 소유권 이전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268페이지 갑은 자기 소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중간생략 등기 문제입니다. 을이 다시 병의 길을 전매하고 인도하였고 갑을 병은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있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있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2번 만약 갑과 을과 병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하였다. 갑, 을 사이에, 을, 병 사이에. 그럴 때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잘못됐죠.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3번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겠죠. 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 4번 만약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다 하면은 잘못됐고. 이 판례의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달았느냐?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그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5번. 만약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건을 대의 행사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대의 행사는 가능하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기하여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행 조건은 소멸한다 하면은 X.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법률 관계 권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건은 소멸시에 걸린다. 잘못됐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리지만 을이란 애가 인도받아서 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처분했다. 그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 동안에도 안 걸립니다. 병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줬다. 소유권 이행 조건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그 예외 두 개를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8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그냥 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가 있었으니까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거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타입니다. 생략이 되겠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둘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와 협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10번. 만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갑을병 전원 합의 아래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허가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요. 갑, 을, 병. 매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가령 18세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하였다. 그러면 취소는 상대방인 을한테 하는 거고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병이 선이다. 보호된다 안 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 것은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제한 능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우리 민법은 당연히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갑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때 병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X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행 청구권은 어때야 대항력이 생긴다. 반드시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의 양도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즉 갑에 대한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만으로는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판례 기억나시나요? 취득시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 비교해가지고 비교.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위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위 행사에서 등기하는 건 중간생략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 제한명자 다 지워버리고 병이 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이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말은 갑한테 야 나한테 등기하라는 겁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라는 겁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을로부터 받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 요렇게 2번 앞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대고 그 다음에 병으로 가는 겁니다. 대위 행사하는 것은 중간생략 등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270페이지 밑에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고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한테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2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행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 자체가 없습니다. 3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행 청구권은 소명시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일단은 외우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해야 물권이 생깁니다. 5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영원히 못 올 수 있다. 동의나 승낙까지 받아야 된다면 네,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형 청구권이죠. 본등기해야 물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즉 병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역시 채권적 청구권. 등기해야 물권이 생긴다라는 거. 우측에 8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그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렸다. 보존하고자 하는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 가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물권이 있다. 이 가등기는 방해.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나는 소유, 너는 무효인 가등기. 그러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9번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매도인한테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따라서 소유자인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10번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갑의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되셨나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요, 이제 등기 청구권 하면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또 이것만 생각을 하시다가 방금 여기처럼 다시 봐보십시오.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갑의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여기가 물권의 청구권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라고 적어져 있으면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아까도 우리 판례 읽었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응용 및 오답. 갑소유 토지의 매매에 기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1번 추정력 없다.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2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평에게 이전한 뒤에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본등기 누구한테 청구한다? 당연히 의무자인 갑한테 청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에게 등기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잘못됐죠. 갑에게 등기 채권 행사하고 등기하게 되면 평명의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된다. 직권 말소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한다.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다. 당연히 갑한테 하는 겁니다. 넘어가셔가지고 3번 을명의의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되셨나요? 직권 말소 가능하죠? 네, 판례 사안 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을의 가등기 후에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요 가등기는 여러분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조금 지금 설명이 좀 빈약한데 을의 가등기 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문과 헷갈렸습니다. 다시. 을의 가등기 후에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을이 본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을은 정을 위한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하면 잘못됐죠. 무슨 말입니까? 을이 본등기 하게 되면 정명의 저당권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직권 말소될 겁니다. 직권 말소될 거. 그러니까 결국 3번, 4번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례 사안으로서 중간 처분 이거는 가압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있었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고요. 소유권 이러한 것들이 중간 처분으로 있었고 그 다음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떤다?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5번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만약 을명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에 평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후에 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평명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아니 갑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가 있었고 여기에 기해서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를 나중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권 말소됩니까? 전소갑니까? 전소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뭐냐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처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본등기가 됐다. 그러면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는 전부 다 이 중간 처분은 무효가 되니까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이렇게 순위를 달리해가지고 양립할 수가 있죠. 양립가 있으니까 요거는 무효는 아니고 순서는 어떻다? 얘가 여로하게 되겠죠.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만약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에 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본등기가 되었다면 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저당권이 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제 느낌이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봤을 때 약간 느낌이 확 오지는 않고요. 조금 애매하게 오니까 거기에 가지고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기본서 한번 가보십시오. 밑에서 한 열 몇 줄 올라가게 되면 양가로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효력 나와 있고요. 1번 순위 보존적 효력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2번 물권 변동의 시점 소급표가 없죠. 본등기 시이다. 3번 중간 처분의 효력 결과적으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 즉 중간 처분은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가등기에 하여 보존된 청구권을 해하는 한에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중간 처분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직권말소사하는 판례사안으로 가압류 저당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그러므로 본등기와 병존할 수 없으면 중간 처분은 무효가 되고 본등기와 병존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게 방금 예로 나왔던 거 저당권 하여도 중간 처분은 순위에서는 뒤처지게 된다. 여러한 것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나왔던 그 기출 지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방금 그 기출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되셨나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단어는 아예 없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건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72페이지죠. 6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을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급표가 없으니까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즉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취지의 지문이 7번입니다. 가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잘못됐죠.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병이라는 친구는 그동안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한 겁니다. 적법하게 사용 수익한 거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을은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양이 많습니다.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정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2번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린다면 X죠.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 용익물권하고 채권뿐입니다. 그러므로 3번 용익물권 중에 하나인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린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합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가 있어야 발생한다. 근데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고 6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이 단어가 나와야 되죠. 물권 변동은 그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러면 지상권은 존속시키는 게 의미가 없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는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같은 취지,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여 버렸다.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죠. 저당권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그러나 을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을의 지상권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을의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따라서 후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저당권자 병의 보호를 위해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0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어쨌든 지상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1번 저당권자 을이 그 지상권, 다시요. 예,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1번 저당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로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확인할 거, 만약 병이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최후순위 저당권자가 권리를 취득을 했다. 그때는 그거는 그대로 원칙대로 소멸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12번 판례.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이거는 원칙대로 그냥 소멸시키면 되겠죠. 지금 그림이 어떤 상황이냐면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병이라래가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순위죠. 후순위. 그 아래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의 저당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소멸시키면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하였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네,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광업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하고 별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요. 응용 및 오답. 1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의 점유보조자 갑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주체가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점유반환 조건 행사할 수 없다. 3번.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의 조건의 상대방이 된다 하면은 X. 점유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제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4번.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병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병은 아내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거기 바로 해설을 보면 을은 남편 갑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점유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6번은 안 했고요. 6번, 7번은 넘어갑니다. 8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점유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207조, 204, 5, 6, 7 4개의 조문이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9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을 하였다. 상속인 을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는 사실을 몰랐어도 갑의 점유권을 승계한다고 그랬죠. 네, 당연히 이전되는 겁니다. 10번. 건물 소유자라도 제주도에 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X. 건물 소유자는 제주도에 가 있어도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8페이지요. 응용 및 오답. 차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초과 부분의 점유는 상당히 초과했죠. 그러니까 타주 점유이다. 3번.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 임차인의 토지 점유는 당연히 타주 점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갑이 을과 명의시타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을의 점유는 자주다 하면은 잘못됐죠. 을이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아까도 봤지만 타주 점유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인정된다. 잘못됐죠? 분묘 기지권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 점유. 지상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습법 인정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다른 사람 토지 빌려 쓰는 겁니다. 물권으로서 빌려 쓰는 거. 다음 6번.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였다. 소유사의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름 쓴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주 점유자이다 하면은 X. 그래서 해설 보시면 만나. 그러므로 그 등재만으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가로 소유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점유가 소유사가 없다. 타주다.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 점유이다. 8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한으로 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 자체는 새로운 자주 점유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9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타주, 상속으로 인한 아들의 점유도 타주. 근데 아들이 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들한테 새로운 자주 점유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자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 이때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버지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되고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이 타주를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12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할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할아버지 친구를 모셔왔는데 기억이 안 나 라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시효 기체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하면 잘못됐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그랬죠. 한강에서 물고기 낚을 때 손맛 보고 방생한 의사로 낚아서는 안 되고 매운탕 끓일 의사로 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소유 의사가 요건이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응용 및 오답 지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면 맞는 건데 무과실을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실 없이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2번 전후 양식점유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이 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사람 달라도 승계가 증명되면 판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 규정 200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병합.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라는 거 조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가지고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제를 좀 더 공부하면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해제는 어떻습니까?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해제에서는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용한 이익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설 봐보시고 그 다음 3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03년 4월 1일이 아니라 선악소 02년 4월 1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고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사과를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사과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조문회가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태풍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다. 02년 가을에. 이거는 사과값 보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점유물이 멸실에 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선의의 타주는 전부 배상이었죠. 선자씨만 현존한다. 6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하였다. 전부 배상이죠.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배상해야 한다 하면은 X가 되겠습니다. 7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노후가옥, 우리 과수원 사례에서 노후가옥 수리비 100만 원은 청구할 수가 없었다. 8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미 잘못됐죠? 가액 증가 현저는 유익비 공식이지 필요비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 역시 우측에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 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유예 기간은 유익비 공식이지 필요비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 다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돈 줄 사람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금액이나 증가의 상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1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다. 유예 기간을 인정하였다.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사례형도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 청권 했고요. 자, 그 다음 288페이지 제일 하단 주의토지 동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와 있고 3번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번 소유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두 개 비교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가 있다. 장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라서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6번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4m짜리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면은 X 판사님한테 야단 맞는다. 7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철거 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아까 통행지 소유자는 위에 나와 있는 철거 의무 부담하고 통행권자는 통로 개설 유지 비용 그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는 거. 10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이 되어서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소멸한다라는 거, 공로에 접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그러면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이 되는데 뒤에 보니까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면은 X가 되겠죠. 특별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